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블록투나잇에서는 실생활에 쓰이는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에 역삼동에서 AI가 커피 배달을 해주고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 하여 저희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저와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오늘은 특집편 실생활에 활용되는 블록체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역삼동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생활에 활용되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곳 역삼동의 카페에 AI가 직접 드립커피를 만들고 암호화폐로 실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네, 암호화폐 결제 카드 엑스패스로 제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4,000원이요. 네, 이거 엑스패스로 결제할게요. 결제됐네요. 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암호화폐 결제는 이렇게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포스기입니다. 네, 결제를 끝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로봇 팔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직접 움직여서 이 왼쪽에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핸드드립 커피를 로봇 드립 커피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을 보시면 또 새로운 로봇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피자를 주문하시면 자리까지 황 셔틀이 배달해 드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봇이 음식이나 빵을 주문하면 여기에 담아서 직접 자리로 이동해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달을 해주는 서빙 로봇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엑스패스로 결제한 커피가 나왔는데요. 이 결제 방법이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계자분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엑스패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이렇게 펀디엑스 관계자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펀디엑스 관계자분이시고요. 일단 먼저 본인 회사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엑스 PR 매니저 멜리사입니다. 펀디엑스는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펀디엑스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맹점과 고객이 블록체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KPMG와 H2 벤처스에서 선정한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 5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실제로 암호화폐 결제 방식을 경험을 했는데, 이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펀디엑스 결제 솔루션은 일단 3가지 프로덕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객분들은 이제 휴대폰에 있는 지갑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기자님께서 사용하셨던 엑스패스 카드에 본인의 암호화폐를 이제 전송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이제 가맹점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딱 탭을 하거나 이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13가지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토큰을 이 코인 마켓의 기준으로 펀디엑스가 USDT로 변환을 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펀디엑스 가맹점에서 결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휴대폰에 있는 X월렛 앱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방금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X패스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X월렛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점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 쿠키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원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저희는 X월렛으로 결제할 거기 때문에 월렛을 눌러주시고 다양한 13가지 코인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펀디엑스 코인인 NPXX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를 이렇게 스캔하면 고객의 휴대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완료되고요. 결제 완료를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영수증과 엑스포스 그리고 X월렛에서 동일한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X패스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1,000원짜리 쿠키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00원을 입력하시고 X패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코인을 입력하시고 환율을 체크하시고 카드는 이 상단에 탭을 하시게 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동일하게 영수증이 나오고요. 영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암호화폐 결제를 하고 있는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점만으로도 이미 펀디엑스가 굉장히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펀디엑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드렸던 곳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규모 백화점인 트라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 49개 매장에 엑스포스가 설치가 되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의 의류 판매점 브랜치에도 저희가 이제 엑스포스 지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30개국,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에 배송이 된 상태고 계속 기업과 디스트리뷰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라운지 카페가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귤러6에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로 카페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상용화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데요.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시는 관계자분들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디엑스를 결제 플랫폼으로 하고 계신데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경에 좀 맞게 이제 정산이나 캐셔 관리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펀디엑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손님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멀리서라도 암호화폐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멀리서라도 찾아오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을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특이했고 또 로봇이 서빙을 하는 기계까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된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푸드테크 공간으로 좀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AI, 뭐 자동화 이런 것 중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서 이렇게 도입을 좀 하게 되었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핸드드립을 하는 로봇인 바리스와 그리고 빵이랑 음료를 서빙하는 빵 셔틀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드립 로봇인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맛의 균일한 맛을 낸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균일한 맛을 가져간다는 좀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촬영을 해 가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역삼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가족 단위로 이 로봇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그 역삼 상권의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팡 셔틀이 전 너무 신기해서 지금 스콘을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실제로 제 앞까지 팡 셔틀이 배달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킨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짜잔 하고 배달이 됐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주문하신 음식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반납은 뜨겁게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라운지 X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주문한 지 뭐 한 1, 2분 만에 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바빠서 서빙을 못 할 때도 팡셔틀 있을 때는 그냥 팡셔틀이 알아서 갖다 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엄청 금방 갖다 줘요. 피자 같은 경우도 시키면 따끈따끈한 상태로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또 실생활에 활용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실생활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편.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나오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번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블록투나잇의 권성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암호화폐 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나온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탈중앙화라는 중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보게 된 메이커다오는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가장 탈중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의 남두환 한국 대표를 만나 메이커다오가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과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메이커다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메이커다오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남도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인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목표로 하고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그 코인은 이제 하나는 다이라고 하는 이제 달러의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커라고 그 다이의 가치를 1달러에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걸 도와주는 거버넌스 토큰인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스테이블 코인과의 메이커다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유하는 예를 들어서 테더나 이제 True 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화폐 담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은행에 돈을 넣고 이제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이제 방식입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담보라 해서 저희는 그 담보를 암호화폐를 잡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잡는데요. 한마디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또 이제 그만큼의 일부를 이제 저희 스테이블 코인을 다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특히 중화된 스테이블 코인에 비교하면 훨씬 더 탈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이제 스테이블 관련해서 뭐 규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다오와 기타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별화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 초과 담보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가치가 $100라 하면은 $66까지만 이제 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이 있다 해도 그 초과 담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버퍼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담보로 잡고 그 다이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잘 됩니다. 메이커다오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탈중앙화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해서 더 탈중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다른 법정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을 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화된 기관들을 통해야 되는데 은행을 통하든지 아니 금융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할 필요 없고요. 그 이제 금융이나 은행 기관을 통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이제 중화된 집단에서 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규제가 생겼을 때 했을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붕괴될 수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투명성이 어떻게 보면 테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부터 문제도 많고 의심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의혹도 많이 받고 그 실제로 그 풀린 돈과 은행에 있는 돈을 비교했을 때 그만 갖고 있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원했는데 그런 거를 제공하기 힘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가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 스캔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더 사용하기 쉽다는 게 있는데요. 테더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신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보통은 그 이제 기관에서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실제로 다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로 담보로 잡아서 다이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이를 다시 넣어서 담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제 입장에서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다이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면 사용되고 사용될수록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D앱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이의 사용처를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픈시라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통해서 뭐 크립토키디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유명한 D앱들에서도 그 다이로 이제 구매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 파이낸스나 이제 넥소처럼 다이를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 파이낸스에 넣게 되면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지금 뭐 연간 한 3에서 4%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가치가 똑같지만은 3에서 4%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랑 저희 커뮤니티에서 관심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그 사용되는 그런 이제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제 리피어나 아니면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인닥 어떻게 보면 쉽게 그 다이를 원화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많은 VC랑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그 다음에 이런 펀드들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모금의 일부를 다이로 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로켓필 VC에서 이제 반타라는 프로젝트 했는데, 반타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의 일부를 다이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저희랑 또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 업사이드라는 거래소에서 아이로 한 이제 MP 코인 같은 경우에도 모금의 일부를 다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다이로 또 모금을 하고 또 이제 사용도 되고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다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완체인과 크로스체인 토큰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완체인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완체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다양한 코인들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그 사용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게 각자 그 어떻게 보면 체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체인을 통해서 그 저희 다이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원체인 비트코인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체인 이더리움, 저희 다이 같은 경우는 원체인 다이로 해서 똑같은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 사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특히 나중에는 다중담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만 담보로 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다양한 가상화폐를 담보로 잡고 싶은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그 ERC20는 아니지만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원체인을 얘기하면 재밌는 게 있다면 원체인의 그 이제 비슷한 일을 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트코인에서는 랍 비트코인이라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ERC20로 바꾸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그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 오미스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체인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랍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ERC20로 만들어서 저희 담보에 도움을 주려는 그런 시도이고요.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원체인도 그렇고 랍 비트코인도 그렇고 저희 메이커다오가 그 나중에 더 상용화되기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한국 지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메이커다오 한국 지사의 현재 목표는 그 일단은 B2B를 집중으로 그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 저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지금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그 다이 사용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유저도 있지만은 또 이런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코인떡 같이 이렇게 유저들이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야 일단은 그 유저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중요한 파트너십이나 이제 B2B 관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늘려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유저들도 알 수 있게 접근성이 쉽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만 갖고 모금을 하고 제품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나오는 프로젝트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점 더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더 수익성이나 아니면 이제 제품이 있는지 그런 거 서비스를 있는지를 또 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디앱을 특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디앱을 보면은 그 이제 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 디앱에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트레이더나 이제 뭐 게이머나 유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더 많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더 많은 회사들이 그 일상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인덕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거래소에 가서 다이를 가져올 거를 쉽게 핸드폰으로도 할 수 뭐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높기만 한다면은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이코인이 그 선두가 되면 좋겠네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투나잇의 권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